피드백과 그리고 앞으로 플랫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냥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좀 특이하게 이런 미담들 막 퀴즈 내는 미담은 없었는데요. 시작부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보시는 두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용기 있게 손 들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라이트 형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플레임도 아시나요? 예? 플레임? 네, 보통 플레임 모르시죠? 박수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원래는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분께 마케팅 동료로 제가 가지고 있는 2,000개 플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라서 그렇고요. 라이트 형제는 저희 플래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 최초로 동력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10여 년간 이 한 가지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 주위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로 최초로 성공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아시는 분?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혁신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확신을 통한 뚝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라이트 형제처럼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트 형제의 그 시범 비행기가 급추락을 하듯 저희도 작년 말에 이더리움 가격이 급추락하는 그런 시장 상황도 맞이했었고요. 저희의 기술이 실제 정말 쓰일 수 있냐, 너무 어렵다, 샤딩이 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많이 끼쳤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백서에 처음 공개한 대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저희 가장 첫 번째 성공적인 비행은 작년 10월달 저희가 알파 테스트를 통해서 성공적인 비행을 알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달에 저희 체인 내에서 4코어 기반으로 만 TPS가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성공적인 첫 비행이었고요. 지금 소개할 저희의 두 번째 비행은 지난달에 런칭한 베타 테스트의 오픈입니다. 저희가 다 GitHub에 소스 코드는 공개하긴 했지만 개발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일반 유저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 유저분들이 저희 플래타시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저희 메인넷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게임을 같이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개발한 저희 개발팀도 되게 잘했지만 이 영상을 만든 디자이너에게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베타 테스트에 같이 오픈한 플래타시티 시뮬레이션은 전 세계 5개 대륙에 저희 36개의 노드를 설치해서 체인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3월 6일부터 8일까지 0.1 버전을 공개했었는데요. 그 이틀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43만 개의 블럭과 27만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간 18만 개의 플레타 코인이 획득이 됐고요. 그리고 15,000개의 플레타 건물이 지어졌고, 그리고 220억 골드, 그리고 550만 전력, 1,200만의 인력이, 인구가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에 0.2번을 다시 오픈했고요. 체인 블록 데이터와 트랜잭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서 체인의 안정성을 좀 높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냥 웹으로 접속하시면 게임에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하시면 누구나 이 게임을 웹으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회원 가입 화면이고요. 네, 성공적으로 가입이 됐고요. 바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접속하시면 바로 이 화면에 들어가시고요. 바로 이 프레타 건물, 이 지대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건물을 상업역 지구를 건설하든 주거지역을 건설하든 또는 발전소 지역을 건설하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전략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 위에 보시는 골드와 그리고 가스 그리고 인구가 생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도 해봤는데요. 굉장히 심시티와 비슷하고 사실 이게 막 재밌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면 네, 다 공감하시나 봐요. 네. 사실은 블록체인 게임 기반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게임의 결과값만 체인에 싣는데요. 저희는 게임에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을 다 체인에 싣는 완벽한 온체인 방식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화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익스플로어 화면에 내가 게임에서 한 행동이 모두 체인에 기록되는 걸 저희가 웹페이지에서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어 한번 보시죠. 바로 보시면 지금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할 시간에 와서 제가 발표 들으려고 했고 게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지금 TPS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블럭과 트랜잭션이 계속 바로 즉각 반영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의 POF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옥저버 노드가 즉시 컨펌에 사용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5개의 노드가 있는데 그 중에 과반수가 합의를 해서 3개가 합의를 하면 바로 블럭이 즉시 컨펌 되는 것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스코어 화면 보시죠. 저희 지금 플레타가 느린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디센트의 네트워크가 느린 거라서 와이프가 좀 느린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스코어 화면 보시면 토탈 스코어에 따라서 게임 유저분들이 각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스코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보상을 드리고 있고요. 1위의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한 유저분이 이렇게 지금 건물을 지으시고 계신 모습인데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재미없는 게임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기술을 계속 검증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지금 에어드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이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게임 내에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을 다 저희가 체인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체인의 안정성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질문이 또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실제로 저희 기술이 가스가 없고 스테이킹 비용이 없고 비자 카드의 결제 속도보다 빠르게 2만 TPS로 구동되는 걸 저희가 알파나 베타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플랜타가 이런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블록체인 시장에서 만약 나가게 된다면 저희가 성공할 수 아니면 보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장 경청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플레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 퍼포먼스가 있으면 저희가 블록체인 시장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더리움 이후에 나온 여러 플랫폼들을 보니까 사실 기술적인 측면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되물었고요.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기존 플랫폼이 왜 저평가되었을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 사장되었을까? 그 이유에서 저희가 답을 찾았습니다. 총 3가지 이유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DApp 시장에서 시총 1000위까지 봤을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DApp이 약 89%입니다. 그리고 100위로 가면 이더리움 기반 DApp이 94%라고 합니다. 즉 첫 번째, 이런 메인넷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겠다고 기술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다 기술로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DApp이 새로 나온 메인넷이 아무리 기술이 좋을지라도 한 번에 메인넷을 교체한다? 비용, 시간,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해도 잘 바꾸려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새로운 메인넷이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바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네오가 서버를 설치한 것처럼 자신의 새로운 메인넷의 서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즉 상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냥 만약 새로운 메인넷의 DApp이 거래소에 새로운 메인넷 서버가 되지 않은 거래소라면 당장 바로 상장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새로 나온 메인넷이 전선처럼 거래소에 다 깔리면 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즉 이더리움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 그리고 DApp의 리스키함, 새로운 메인넷이 상장하기 굉장히 어려움,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이더리움 이후에 나왔던 플랫폼들이 저평가되고 또는 사장됐습니다. 플래터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게이트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소개하겠습니다. 플래터는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을 인정합니다. 즉 플래터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명한 플랫폼들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더리움 DApp이 이더리움에서 플래터로 메인넷을 교체하지 않고도 실제 서비스는 가스 비용이 없고 2만 TPS로 구동되는 플래터 체인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봤던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플래터는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을 오히려 인정했고요. 오히려 이를 활용해서 플래터 체인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즉 이더리움 DApp, 이오스 DApp 또는 퀀텀 DApp, 네오 DApp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플래터 게이트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플래터 체인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고 리스키하지 않은데 더구나 가스 비용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다면 DApp들이 망설일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기존 플랫폼들이 이더리움을 적대시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플랫폼을 접근했습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메인넷을 하나의 국가라고 보고요. DApp을 그 국가 안에서 사업하는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이더리움 국가는 개인 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을 막대하게 걷고요. 그 다음 해보니까 비즈니스 환경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국가를 바꿔서 국적을 바꿔서 사업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플래터 게이트웨이라는 방식은 국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치 투자자 또는 취업 비자와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적을 바꾸지 않고 세금이 없는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이 아주 빠른 플래터라는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기술적으로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DApp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존재하는 DApp이고요. 이더리움 기반 DApp입니다. 이 DApp은 자신의 여러 파트너사, 유명한 브랜드의 토큰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거냐면 제가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해야겠어요. 브랜드 유저가 브랜드의 토큰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브랜드의 상품을
그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고 또는 그 브랜드의 향후 의사결정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각 브랜드의 토큰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DAV 토큰을 먼저 구매한 후 그 브랜드의 토큰과 교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제 김영철이 나이키 토큰을 가지고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다. 만약 이더리움 기반에서 그러면 몇 번의 가스 비용이 발생할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총 3번의 가스 비용이 듭니다. 우선 DF 토큰을 구매할 때 한 번 가스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그 DF 토큰을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 토큰과 교환할 때 한 번 더 가스 비용이 들고 그 다음 그 브랜드 토큰으로 그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할 때 한 번 더 가스 비용이 듭니다. 그럼 총 몇 번이죠? 네, 3번 가스 비용이 들고 한 번의 거래, 서비스마다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총 3번의 거래면 최대 얼마까지 시간이 걸리죠? 1시간 반까지 걸리죠.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가스 수수료와 사람이 유입될수록 더 느려지는 이 속도에 따라서 과연 이 DAV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이 DAV 이더리움이랑 메인넷은 교체하지 않지만 플래타 게이트웨이를 통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메인넷은 계속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요. 플래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는 플래타 체인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DAV의 정책에 따라서 모든 거래와 서비스에 대해서 그 단계에서 가스 비용을 청구 안 할 수 있습니다. 즉 노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 서비스를 단 1초에서 4초 내에 모든 거래와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엄청나게 유입돼도 이 점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플래타의 게이트웨이 기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기반 DAV 그냥 상장해서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만 가져가려고 하는 DAV 아니라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향후 비즈니스를 할 DAV라면 이 게이트웨이 방식이 아마 가장 적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 플래타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색 지대는 기존의 플랫폼들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기존 플랫폼들은 기능적인 한계로 인해서 실제 유저한테 서비스하기보다는 거래소와 굉장히 잘 딥하게 바인딩이 돼 있어서 트레이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좀 이게 극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 토큰의 기능적 가치가 그 토큰이 거래소에 올라간 가격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요. 그 토큰을 실제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토큰의 가격이 그 기능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토큰의 쓰임새가 토큰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플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게이트라는 방식 제가 처음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기능적인 체인의 이제 기술력을 많이 이야기 드렸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게이트웨이 방식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트레디셔널 컴퍼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성 기업과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3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께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은 제가 이름을 말하게 되면 아마 대표님이 저를 자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과 현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기존 프로덕트에 저희 블록체인 솔루션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3주간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협업 내용과 날짜가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상장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일본 대형 계약사와 카피라이트, 저작권 관련해서 저희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권이 독점 체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보다 해외 수출이나 해외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를 플래타의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스위스. 혹시 스위스 가보신 분 계시나요?
예, 많이 가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스위스는 블록체인 성지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기반 지방자치 시범 투표도 이루어지고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서 은행 계좌도 개설해주는 나라인데요. 그만큼 유즈 케이스가 많은데 저희는 스위스 트랜지셔널 컴퍼니와 앞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어디냐면 바로 스위스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한국의 SK텔레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스위스 왜 가보시는지 물어보면 공항에 가시면 딱 스위스 공항에 딱 도착하시면 스위스컴이라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뜹니다. 그만큼 인류 통신사고요. 저희는 여기와 이제 작년부터 협업을 통해서 스위스컴의 자체 프로덕트에 저희 블록체인 기술을 또 가미했고요. 더불어서 이 스위스컴의 클라이언트인 카타르 정부, 두바이 정부가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가 협력할 예정입니다. 좋지 않나요? 실제로 유즈 케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어나운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저희 토큰 매트릭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초에 작년 2월달에 할 때 이더리움을 이기는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해서 규모도 엄청 크게 잡았어요. 대 생태계도 엄청 커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큰 발행을 저희가 10억 개도 아닌 100억 개로 처음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억 개 중에서 약 25%가 세일 물량, 10%가 마케팅, 10%가 어드바이저 파트너십, 13%가 파운더 팀, 리저브 펀드라고 약 42%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1,100억 개에서 저희는 앞으로 80%를 소각해서요. 이 세상에 나오는 프로타 토큰은 20억 개로 될 겁니다. 이거 정말 처음 드린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우선 시장 상황도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타 메인넷 토큰의 가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고 마지막 유통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소각을 과감하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좀 바뀌었는데요. 우선 30%가 세일 물량, 그리고 7%가 얼리 스테이지 컨트리뷰터, 10%가 어드바이저, 10%가 마케팅, 13%가 파운더 팀, 그리고 15%를 줄였습니다. 리저브 펀드를 15%로. 이 물량은 어디에 쓰냐면요. 저희가 메인 체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나 체인에 이상이 생길 때 즉각 선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빼놓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코시스템 15%는 어떤 물량이냐면요. 저희로 들어온 DF들한테 특히나 유망한 DF 토큰과 저희 토큰을 스왑해서 이 스왑한 DF 토큰을 플래타 마이너들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빼놓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락업도 실제 이런 공개 속상에서 공개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공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운더 팀 물량은 100% 30개월까지 락이 걸려있고요. 어드바이저는 보통 다른 프로젝트 보면 거의 6개월 대 다 풀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딱 1년에 끝납니다. 즉 저희는 어드바이저가 기존에 어떤 일을 했던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플래타의 어드바이저로 들어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만 저희가 어드바이저 했기 때문에 그건 최소 1년간은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드바이저 분들은 대부분 블록체인 기업의 CEO 분들이 아니고요. 기존에 기성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성 기업의 대표분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는요. 이게 어떤 물량이냐면 제가 하나생명에서 대표님의 사탕벌림으로 인해서 제가 퇴사할 때, 즉 플래타가 처음 시작할 때 기술이 아예 없을 때 형체가 보이지 않을 때 투자를 해주신 분들인데요. 코파운더 분들의 지인분들입니다. 사실 그때 투자를 받을 때는 형체가 없으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보너스에 대해서 락을 안 걸었습니다. 즉 시드에 대해서는 기본 물량도 락이 풀리고 보너스도 락이 풀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유통량을 해보니까 이 시드 물량의 보너스까지 풀리게 되면 저희가 생각한 유통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희 코파운더 분들이 다 한 분씩 만나서 이 시드에
보너스도 다 100% 잠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셀 물량과 똑같이 3, 6, 9, 11로 시드의 보너스 물량도 락업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셀은 다 3, 6, 9, 11로 25%씩 풀린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유통량을 위해서 저희가 락업도 했지만 사실 또 저희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플랜타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채굴기로 하는 채굴 사업이 아니라요. 클라우드 내에서 채굴이 가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서버를 통해서 약 월 10만원 정도의 이용료만 내면 누구나 플랜타 토큰을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일정량의 플랜타 토큰을 가지고 락을 걸어야 마이닝이 가능합니다. 즉 마이너들이 많아질수록 유통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들한테 락업하는 대신 큰 메리트를 주겠지만 이렇게 락업을 통해서 초기 유통량을 좀 저희가 조정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업 기간에 따라서 블록 리워드가 다르게 이거는 기본 포뮬레이터, 그 다음 시그마 포뮬레이터, 그 다음 오메가 포뮬레이터, 즉 블록 리워드는 갈수록 많으나 락업 기간은 저희가 길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거에 대한 채굴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에 또 쉽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로드맵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로드맵대로 다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첫 번째 비행 알파 테스트를 성공했고, 그 다음 이번 달 두 번째 비행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성공했고, 그리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저희 세 번째 비행 메인넷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꼭 와주세요. 그리고 메인넷 런칭 전에 저희는 국내는 아니지만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빨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무슨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 박수 한번. 제가 빼놓은 물량이 2,000개밖에 없어가지고 박수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사진에 플랜타 이야기가 아니라 닐 암스트롱 사진을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이분은 최초에 달에 착륙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분은 손에 쥐어진 하나가 있었는데 물건이 그게 어떤 거였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라이트 형제가 처음 동력 비행을 성공했을 때 그 비행기에 헝겊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은 달에 가기 위해서 달에 가려고 마음 먹은 게 자기 스스로도 있겠지만 아마 동력 비행을 성공했던 라이트 형제에서 모티브를 얻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게 아닐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저희 플랜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다 그냥 동력 비행에 불과하지만 저희의 기술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또는 기성기업 생태계에서 저희 기술이 쓰여서 특히나 저희 한국 기업들이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